KT는 지금 허운 선수를 지금 봐야 되죠. 그 이전에 지금 KT는 감독과 단장이 경질되고 문경은 감독이 왔습니다. 네, KT는 뭐 최현준 단장 임기 만료. 네, 정확하게는. 그리고 송영진 감독은 해임. 네. 네, 됐습니다. 2+1인데 플러스 1 옵션을 충족을 했는데 KT가 계속 결제를 안 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네. KT가 네. 인사권은 KT에 있기 때문에 그쵸. 단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만료니까 네. 그렇게 이제 계약 만료인 거고 손흥민 감독 2+1 계약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네.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송영진 감독과 계속 같이 갈 거냐, 단장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 KT 구단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네. 시점이 중요하죠. 시점이. 네. FA 시장이 열렸고 그 시점에서 갑자기 이전 FA에서 어떤 무브를 책임질 단장 그리고 어떤 정말 중요한 결정권의 감독을 갑자기 내보냈다? 이건 사실 순서가 완전 안 맞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긴 FA 하죠. 시장 3일 동안 이 팀이 표류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KT가 사무국장이 이제 지난 시즌에 사실 뭐 있었어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닌 사무국장이 FA 첫째, 둘째 날에 이 컨택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선수들이랑. 그리고 뭐 대화를 나누고 FA가 아닌 선수들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후에 사무실 들어가서 너 이제 국장에서 내려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얘기할 거는 정말 많은데 더 취재해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뒷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얘기 사실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정리가 안 되네요. 이게. 그게 뭐냐면 지금 일단 KT 스포츠단의 어떤 농구단을 지금 대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식적이지는 않다. 이게. 왜냐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승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단장과 이제 감독을 갈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게 진짜 맞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냥 4강 끝나고 난 이후부터 회의를 개최를 하고 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재작년에 파이널을 가고 이번에 4강을 갔는데 지금 이 문제가 감독하고 단장의 어떤 문제인지 아닌지 이걸 파악을 하고 만약에 감독하고 단장의 어떤 문제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대안은 누군지 그리고 그러면 이 통보를 언제 할 건지 그래서 FA 시장에서는 구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우승 프로젝트를 당장 윈나운드 여기는 우승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요. 없이 그냥 FA 시장 딱 열렸는데 그때 이제 감독한테 처음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우승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면서 농구판을 KT 스포츠단은 농구판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리스펙이나 아니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또 위에서 어떤 파워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논거들이 몇 가지가 막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중국 기자가 망설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송영진 감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KT 팬분들 전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 지도 스타일이 마음에 절대 안 들 거라고 저는 안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만족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해임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해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승 못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래서 뭐 해임이 됐다. 뭐 그거에 대해서 과정 같은 저는 정상적으로 뭐 가능한 과정이다. 근데 결정이다. 결과다. 근데 이제 과정 자체가 치기가 너무나도 이상하고. 송영진 감독에서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근데 과정, 그러니까 동혁 선배가 아까 정말 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오경진 사무국장이 돌아왔고 그 안에서 이제 프런트가 개편이 됐고 감독 코치도 바뀌었잖아요. 저는 애초에 그 명분 자체가 되게 웃기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승을 위해서 프런트와 감독 코치가 바뀐다? 이 팀 우승해봤나요? 우승한 적이 없죠. 우승 경력이 없는 우승한 적 팀이죠. 없죠. 그러면 우승을 위해서 만약에 뭔가 개편이 필요했으면 4강에서 탈락하고 나서 바로 준비해서 했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FA도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FA가 이미 진행된 중간에 플랜을 짜가지고 다시 플랜을 짠 거죠. 왜냐면은 이전에 송윤진 감독과 최현준 단장 그리고 이제 이쪽 프런트 쪽에서
했던 회의가 따로 있을 것이고 거기서 만들어낸 FA 기조가 있고 근데 이제 문경원 감독이 선임되고 오경진 국장이 선임이 되고 새로운 저기 경영기획 총괄이 했던 분이 이제 새로운 단정으로 그렇죠. 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다시 해가지고 또 FA 기조를 만들고 이거는 뭔가 엇갈림이 좀 있었다. 토미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네 내부 얘기가 너무 좀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좀 답답하네요. 네, 좀 그 지금 KT 내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박지영 코치는 나가고 박종천 그리고 김영환 코치는 잔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현준 코치가 새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 아니면 지금 얘기하시려면 하시고. 아니요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서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뒤죽박죽 얘기가 있는데 저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지럽네요 이거 지금 당장 얘기하기가 또 저희 FA 또 하실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KT의 오늘 이제 뭐 한의원 재계약도 있었고 네. 문경 감독 선임도 있지 않았어요? 좀 풀어주시죠. 뭐라고? 문경 감독 선임 그리고 한의원 재계약. 네. 그죠. 허훈 요 얘기를 일단 또 해야 되겠죠. 네. 문경원 감독님이 돌아왔어요. 4년 만에 코트로 돌아왔고 코치진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준 그리고 박종천, 김영환 코치가 이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경원 감독님이 허훈 선수 무조건 잡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었고 또 하나의 힌트를 던져줬죠. 슈터 보강 하겠다. 근데 저는 이 슈터 보강이 한의원 선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한의원 선수는 재계약 대상인 거고 재계약이. 보강이라는 건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한의원 선수 일단 3년 계약기간 3년에 첫해 보수 3억 5천만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3.6억 그러니까 지난 시즌 때에 비해서는 1천만 원이 떨어졌죠. 네, 그럼에도 나쁘지 않게 잘 잡았다 KT는. 그래도 한의원 선수가 이전 FA 때 또 팀에 남은 그런 또 정도 있고 또 선수가 보여준 헌신과 노력도 있기 때문에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이제 금액이 합리적으로 가려면 한의원의 슈팅력 반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수비는 솔직히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선수 엄청 터프하게 하고 엄청 좀 이제 팀을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데 지난 시즌에 이게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인지 슛이 진짜 너무 안 들어갔어요. 이 한의원이랑 이름값에 안 맞게. 그래서 KT에서 이제 이 3년에 3억 5천에 계약을 남긴 것은 그래도 이 한의원의 이 슈팅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 않았을까. 이 선수가 그렇게 해줘야 사실은 이 강한 포워드 라인이 의미가 생겨요. 안 그러면 한의원까지 이 슈팅력이 계속된다? 그렇죠. 그럼 진짜 KT 슈팅력은 정말 여전히 깝깝하게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게 결국 허훈 선수예요. 네, 그렇죠. 네, 허훈 선수 재계약하는지 안 하는지. 네. KT는 기조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한다. 잡는다. 무조건 한다. 네. 그리고 못 잡으면 큰일 나요. 허훈 팬분들도 많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 팀 우승하겠다고 했는데 허훈이 없이 어떻게 우승을 합니까? 물론 이제 허훈 선수가 있을 때도 우승에 이제 한번 근접하긴 했으나 더 강해져야 되겠지만 허훈 선수가 있더라도 허훈 선수 없이 우승한다? 그 그림 자체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KT는. 그렇기 때문에 허훈 선수 무조건 잡는다. 그래서 미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만났다라는 걸로 저는 들었고 내일도 만난다. 근데 제가 이거 방송 중에 얘기를 들은 건 아주 근접하고 있다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다른 타팀 분위기도 보면 허훈 선수에 관심이 있는 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리스트업을 한 팀들이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네. 지금 시점에서 물론 변수는 있으나 그건 시장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허훈 선수가 사실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허훈 선수를 현실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팀이 많지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 한 팀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KT는 지금 허훈을 잡는다는 모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한 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팀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판별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덩치가 너무 커요. 그냥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네. 맞아.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무리 봐도 KT의 잔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이 시장에 절대는 없고 마지막 반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훈이 지금 요구하는 조건과 지금 KT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확 올려서 불렀다가 이제 천천히 맞춰가는 거죠. 근데도 KT는 지금 맞춰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그렇죠. 허훈이면 뭐 잡을만 하죠. 그렇습니다. DB가 짧고 굵습니다. 네. DB가 지금 김선영 선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김선영 선수 노리고 있고 이관인 선수는 지금 포기를 했고요. 네. 김신혜 선수도 포기를 했고 네.
김은 선수는 KCC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우, 와우. 아까 TV편에서 말씀 못 김은 선수는 KCC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DB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DB 내부에서는 지금 김선영, 온리 김선영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까지 붙여도 될까요? 매우? 붙이세요. 저 절대는 안 붙이는데 전 매우까지만 매우. 붙여볼게요. 매우. 네. 매우까지만 붙여보고 싶어요. 네. 지금 구체적인 액수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양수도 아니다 그러고 확인은 지금 안 되니까 액수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임박이 된 느낌이냐면 네. 이미 다른 팀들 사이에서는 끝났다. DB랑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진행이 많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양측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 좀 하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좀 골치가 좀 아파서 뭐 김세형 선수가 통화를 했는데 뭐 네. 김세형 선수는 이제 딱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소노에서 지금 김선영을 뭐 원한다 이런 이제 루머도 돌았는데 그건 사실 무근. 아니에요. DB 그 갈 팀이 DB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구조상. 네. 모비스는 애초에 그렇게까지 영입전에 나선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팀들은 뭐 지금 이미 영입이 진행된 것도 있고 셀러리 캡 상상 불가능해요, 팀의 거의. 기조라든지 네.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하나씩 소거해 보면 지금 사실 김선영이 이적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팀도 DB뿐이고 실제로 양측이 교감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김선영 선수의 지금 DB 영입은 김주성 감독이 지금 적극적으로 원해서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 네. 알바노 선수와도 되게 서로 되게 리스펙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저는 또 듣기로는 그래서 김선영 선수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알바나 선수와도 어느 정도 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지금 뭐 이제 많은 이제 팬분들이 뭐 SK는 왜 김선영을 안 잡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바로 SK 편으로 한번 바로 가시죠.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뭐냐면 SK는 지금 FA가 3명이잖아요. 3명 중에 이제 2명은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제 셀러캡에 대한 어떤 압박 부분도 있고 일단은 안영준이 첫 번째인 건 맞아요. 예. 그리고 김선영도 잡으려고 했으나 이 조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선영과의 어떤 협상각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 것 같고 오지환 선수 보수 32에 지금 3억 천인데 마땅히 지금 타 팀에서 데리고 갈 만한 어떤 타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상의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지환 선수는 좀 후수준이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저는 안영준 선수 쪽과 관련해서는 이제 SK가 계속 만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무조건 잡겠다. 네, 처음부터 그런 스탠스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K가 제가 좀 취재에서 좀 들은 바로는 약간 이제 협상 속도가 아무래도 챔프전도 치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좀 속도가 약간 늦긴 했는데 테이블을 여는 게 근데 처음에 안영준과 첫 대화부터 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서로 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됐고 SK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안영준 무조건 남긴다 기조로 알고 있고 오지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협상 테이블 이야기를 막 이렇게 돌아서 들어보면은 오지환 쪽에서는 이제 다른 팀에 뭐 오퍼가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제 이런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으면서 무난하게 잔류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석 편집장님이 저희 티 이쁘다고. 이 티는 지금 적군의 티입니다. 박지혁 티입니다. 박지혁 티. 네, 상대 적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오지환 선수 그 측근 부모님이나 뭐 이쪽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 뭐 김선영 선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뭐 사실이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SK가 영향을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커뮤니티 잘 안 봐요. 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저도 제보가 들어왔으면은 어떻게든 뭐 알아보기라도 할 텐데 제보가 없었는데. 그리고 근데 그런 뭐 커뮤니티의 어떤 그 해프닝 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SK의 어떤 그 영입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일도 없습니다. 커뮤니티 쪽은 사실 그 실제 관계자분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예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여러분 네. 커뮤니티에 있는 얘기들을 왜 저희한테 항상 물론 좋은 건 좋은데 나쁜 그런 부정적인 건 저희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정말 FE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얘기가 당연히 돌았겠지만 글쎄요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건가?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김세형 선수는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죠. 스타니까 당연히 이제 SK 팬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왜 SK는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홀대하느냐 라든가 아니면 또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는데 그 지금 SK 상황을 보면 이게 아마 이건 제 추측입니다. 4강, 6강, 4강 지금 4강 챔프전에서 네. 약간의 내부의 어떤 분열이 있었었잖아요. 네네. 내부의 분열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게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고 결국은 이제 챔프전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4강전은 졸전이었고 네. 그 다음에 챔프전 같은 경우에는 3차전까지는 졸전이었다가 4차전부터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7차전에 패했는데 그러면서 이 세 선수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한 동력이 이젠 다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김선영을 잡아야 될 건가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건가라고 봤을 때는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K가.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김선영이 어떤 액수가 있을 텐데 그 요구 액수가 있을 텐데 그 요구 액수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2년 3년 뒤에 SK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건가 라고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좀 더 이제 젊게 안영준을 잡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4강하고 챔프전 때 그렇게 라커룸 분위기가 엉망이 됐는데 그렇죠. 이 엉망이 된 거에는 라커룸 리더가 그럼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라커룸 리더가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돼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실제로 말하면은 김선영이나 그 누구야 오세근이나 원이나 뭐 최부경이나 최부경. 이 선수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의 어떤 리더십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너지면 이 팀들은 그 다음에 팀 컬러를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인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런트가 됐다, SK 프런트가 됐다, 또는 SK 거기 정책 결정자가 됐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 모두 다 잡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팀을 재건을 해야 될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SK는 그 방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김선영은 일단 배제를 시키자. 안영준을 잡을 수 있으면 잡자. 오재현은 지금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아니면 태훈이라는 대안을 마련했고 이민서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팀 개편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허훈에 대해서 지금 K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실제로 관심이 있는 건 팩트예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SK 맞아요. 쪽에도 확인해봤는데 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SK 측도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이제 가드 쪽에서의 어떤 플랜은 마련이 되어야 되고 플랜이다. 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거 허훈을 잡으려면 SK는 수많은 어떤 그 필요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김선영이 이제 DB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안영준을 좀 더 싸게 잡아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오재현은 못 잡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또 허훈을 잡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리고 허훈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은 하다. 근데 KT가 지금 저렇게 파상 공세로 나오는데 과연 저 파상 공세를 뚫고 두 팀이 경쟁을 하면 당연히 허훈 몸값은 올라갈 것이고 올라간 몸값을 이 SK가 과연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확률은 아직도 KT가 좀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KT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K는 현실적으로 조건이 너무 많이 붙고 허훈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너무 좋죠. 영입하면 너무 좋지. 일단 김선영 선수가 나가면서 거기에 올 수 있는 충격파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대형 카드니까. 근데 너무나도 많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SK조차도 관심이 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될까요? 이런 정도의 스탠스기는 해요. 하지만 미팅은 할 것이다. 보시죠. 어차피 일주일 남았고요. 일주일 남았고 이 안에 정말 그냥 KT 잔류라는 또 KT 팬분들에게 희소식이 또 전해질 수 있고 이적이라는 또 쇼킹한 또 소식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점에 그랬어요. 근데 저희도 좀 리스키가 있어요. 뭐냐면 맞아요. 김성훈 선수 아직 결정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근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SK보다는 DB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SK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선택 옵션이 있다. 네. 이러다가 만약에 뭐 위에서 그래도 김성훈 잡아야지 잃어버리면 또 확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원희 은퇴는 어떻게 됐나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 20일 있었던 협상에서 일단 은퇴에 대한 부분은 결정 안 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 네. 미국 나갔어요. 네. 그리고 내일 저녁에 그리고 이제 30일이 데드라인인데 29일 저녁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요때 있을 미팅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SK의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 FA와 관련해서 뭔가 결정이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원희도 그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서 아마 29일 저녁 요 막판까지 가면서 잔류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 원희는 아직 은퇴하겠다고 SK에게 확답을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지금 네. 시점에서는. 네. 딱 국내가 정리되고 나서 원인 결정될 거예요. 네, 그럴 것 그렇게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힐맨 코치도 마찬가지. 같이